제가 좀 늦어가 죄송합니다. 네, 천국 같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주말에 함께 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. 더군다나 제가 한 2, 3분 늦을 것 같아서 각별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. 이번 한미 통상안보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만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이십니다.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. 그건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 정말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획득하기 위한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이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즐거운 일이었을 텐데 이 안타깝게도 국제 질서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협상이어서 어쨌든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,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습니다.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.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천병은 기업이죠.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일부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죠.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?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. 경제라고 하는 게 사실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 상황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더 강한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비슷한 조건이라면 가급적이면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는 좀 더 마음 써주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기 지방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는데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죠. 뭔가 변화가 생길 때 보통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가 있죠. 우리 노력하기에 따라서. 그래서 사실 관세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을 것 같아요.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바뀌는 건 아니다. 어려운 건 다 똑같이 어렵고 쉬우면 다 똑같이 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또 그 기회를 만들면 우리한테 또 좋은 상황이 보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우리가 대미 금융 투자 또는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정부 측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회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에서도 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주시고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안전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점을 잘 활용하면 더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을 테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연관돼서 사업을 하는 게 또 투자금 회수에 훨씬 더 안전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자관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. 친기업, 반기업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? 제가 세금과가 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.
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정도면 사실 국제 경쟁력이 문제가 있다. 물론 기본적으로 그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러나 국내 재정 수요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께서 정말 필요한 제일 큰 게 규제 같아요. 예를 들면 규제 완화 또는 해제, 철폐 중에서 가능한 거가 어떻게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겁니다.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고, 재정 투자도 마찬가지고, R&D 개발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우리 재정이 후순위 뭐 채권을 발행하는 걸 우리가 인수한다든지, 또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한다든지 뭐 이런 새로운 방식들도 저는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모험적인 투자를 좀 가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도 동원해줄 생각입니다.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긴 한데 저는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. 대립적이지 않다. 근본적으로 노동 없이 기업하기도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 노동이 존립할 수도 없는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인가는 적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또 한편으로 저 노동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만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.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첨단 산업, 첨단 기술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역량이 문제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또 그런 산업들 우리 정부 입장에 많이 키워야 되고,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나 전통산업 이런 건 불가피한데, 그래서 첨단 산업, 또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비중도 매우 적을 거고,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반영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일단 비공개 자리에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, 우리가 한 번은 이런 고용 유연성 문제, 그 다음에 그 고용 불안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를 해결하려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데, 그 재원 조달하는 문제,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있는데 터놓고 한번 사회적인 대대적인 논쟁을 통해서 일정한 합의를 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. 소위 사회적 토론과 대타협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숨겨 놓지 말고 그냥 터놓고 한번 언젠가 그런 얘기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하튼 우리 회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우리 김정관 장관 터프 사나이 정말 많이 쓰였어요. 안보실장도 마찬가지고 정책실장도 그러시고 다들 이 참모들도 또 강요들도 협상단도 특히 우리 기업인 여러분 애쓰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합니다.